네, 안녕하세요. 이제 8강입니다. 8강은 논리적으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쓰기에도 다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만 알게 된다면 글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은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만든 글쓰기 공식입니다. 이 포맷 글쓰기라는 건데요. 글쓰기를 왜 이 글을 읽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들이 내 글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났다든지 하는 사람이 방문을 했다면 왜 배탈이 났는지, 배탈이 난 사람들의 그런 경험 같은 거를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으슬으슬 몸이 춥다든지 아니면 오한이 생긴다든지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뭐 할 일을 못한 사람들 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해당 상황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과 굉장히 맞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먹어라 라든지 아니면 생활요법이라든지 이렇게 화두를 던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해당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신다면은 배탈이 났을 때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모든 측면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쓰기 공식을 잘 익혀두시면 실제 생활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에 매출을 올리고 싶은 사람은 보세요 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블로그에 대해서 키워드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글쓰기 방법을 익히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국을 통해서 매출을 조금 더 올리고 싶은 분들은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고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하시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면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맷 글쓰기를 설명드렸고요. 이 글을 읽고 싶은 게 명확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바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걸 먹어야 되는지 처음부터 설명을 한다면 이 사람이 지쳐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한번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 Y의 과정을 생략하시고 무엇부터 하라고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을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관심사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들이 두려워한 이 해당 질문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고객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걸 해결해 준다면 훨씬 사람들이 관심이 가겠죠. 두 번째로는요, 쓸데없이 시간이라든지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건 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 준다든지 돈을 절약해 준다면 또 이제 관심이 생기겠죠. 세 번째로는요, 돈과 상관없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상관없이 정말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네 번째는요, 누구나 자기가 가장 먼저 도전을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실험용 쥐가 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라든지 내가 신뢰성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상품을 구매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글을 읽었다든지 했을 때 이유는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브랜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거랑 동일선상에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케팅적으로 이 5가지가 있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고 해요. 가장 먼저는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또 시간적으로 이득을 받는 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장소에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근데
조금 더 비싸지만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아껴준다든지. 아니면 편의점에 갔는데 내가 관심 있는 음식이 아닌데 2+1을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이득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예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을 좀 잘하고 싶은데 라든지. 근데 영상 편집에 대해서 클래스가 열렸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게 되겠죠. 세 번째는요, 약간 불안한 거에 대해서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좀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질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한국인들의 특징인데요. 이 가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가의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뭔가 아끼게 되지만 우리 엄마 또 우리 아들 뭐 이런 가족에 대해서 뭔가 더 좋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제품이 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약간 비싸더라도 약간 명품을 갖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리미엄 혜택이 있다면 호캉스 같은 거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프리미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전부 다 충족돼야 될 수는 없고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컨텐츠를 읽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질 건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또 글을 논리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요. 진짜 사실 기획력이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진심 약사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책을 읽고 어쨌거나 글과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었고요. 그 상품은 책이 될 수도 있고 PDF 전자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상품들은 돈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상품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이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줌을 통해서 강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틱톡,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다양하게 이제 컨텐츠를 알리면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팬이 되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커뮤니티를 이루시면은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그분들이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공고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경험했던 컨텐츠가 바로 칼럼을 쓰는 거였어요. 그 칼럼을 쓰다 보니까 전자책이라는 상품을 만들었고 그 전자책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잘 알리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카페를 약국 브랜딩 연구소를 개설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사에 실리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가야겠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전자책을 잘 만들게 되면은 사실 장점들이 있어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하나 쓰면은 초반에 제가 썼을 때는 어떤 약사님한테 이제 책을 구매하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메일까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전자책을 처음부터 쓰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시작은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쓸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즘 트렌드는 어떤 상품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서 그거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칼럼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팬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을 통해서 미리 내 상품이 완성되기 전에 나의 상품을 구매해줄 그런 팬들을 만들 수가 있고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분들이 응원을 해주니까 끝까지 뭔가 해봐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소통을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키워드에만 이제 종속이 되게 되면 쉽게 흥미를 잃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글이 아니고 네이버가 원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나의 칼럼을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한다면 그런 거에서 해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칼럼을 쓰다가 전자책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출판까지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는 진짜 소책자 마케팅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소책자를 만든다면은 영업사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소책자를 통해서 나의 고객들, 잠재 고객들을 늘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책을 좀 읽고 온다면, 지금도 저는 책을 출간했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문성을 기대하고 다양한 기회들이 생깁니다. 책 속에 링크를 삽입한다면 내가 작성해 놓은 예전 칼럼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전자책은 실제 책보다 훨씬 분량도 적고 쓰기도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